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아, 예. 예. 지난번에 이제 그 골조공사 때 네. 한번 와가지고 또 현장 잘 구경하고 가고. 그렇죠. 잘 하셨죠. 지금 와보니까 이제 그 마감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네요. 예, 많은 공정이 투입이 돼서 네. 예, 지금 준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온 거는 네. 우리 그 마감 공사 이제 금측시 어떤 주안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단장님하고 이 금측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이 감리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있죠. 신규 감리원도 많고 시공사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도 있고, 네. 또 뭐 아니면 처음에 신규 감리원도 있고, 또 뭐 공무원 하다가 네. 이제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감리 업무 이제 금측이 또 되게 또 생소한 이런 업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처음부터 금측 업무가 무엇이다 이런 거 한번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 그 본사에 보면 이제 그 금측 업무 지침하고 있죠. 금측 체크리스트 표준안이 이래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그래도 현장에서 활용을 좀 할 것 같은데. 하죠. 예. 네.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네, 그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게 기본 매뉴얼입니다. 동에서 만들어 놓은 그 매뉴얼이 그걸 기본으로 해서 현장에서는 이제 현장 특성이 있잖아요. 구조물의 높이, 규모, 그다음에 시방서, 공법도 다 틀리고. 공법 다 그죠?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다 끌어들여서 현장에 맞는 공종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단계별로 그죠. 그게 시공사한테 통보해서 진행하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이게 현장 그 본사에 있는 그 표준안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공통적인 내용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나와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이 현장에 적용된 공법이 틀리면 다르면 그렇죠. 다르면 다르게 이제 좀 현장 특성에 맞게 금측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시공사와 이렇게 통보를 한다. 그렇죠.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럼 현장에서는 제가 여기 금측 체크리스트 한번 봤는데 좀 달라요. 그렇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체크 항목만 있는데 밑에 하부에 이제 특기사항을 적어 놓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특기사항이 있죠. 뭐 자재 승인, 아니면 또 어떤 공법의 어떤 시공시 주안점, 숫자, 이런 수치가 있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시공계획서 승인, 자재 승인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승인한 사람만 알 게 아니고 실제 그 내용이 그대로 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체크리스트 항목에 넣어놓으면 그걸 보고 다시 인지하고 확인하고 그런 것을 일일이 다시 한번 찾아보지 않게끔 거기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현장 시공 검측 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금측 이제 요청서를 들고 이렇게 이 현장에 이제 금측을 가잖아요. 가면은 옛날 시공 계획서나 상세도상에 수치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뭐 상세도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막 파일체에 들고 다닌다든가 그렇죠.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죠. 근데 이게 또 금측 체크리스트에 이렇게 포함시켜 놓으니까 되게 또 편리할 것 같습니다. 편리하면서 좀 괜찮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검측 업무라는 게 시공사하고 관계 설립이거든요.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단계별로 명확한 시공관리 기준을 정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 기준에 제17조에 보면 시공 확인상에 1항, 2항 했을 때 그 단계별로 검측 항목 리스트, 검측 요청서, 그 다음에 더 뒤에 가서는 중점 품질 관리 대상을 정해서 어떻게 하라고 잘 돼 있는 상태를 그거를 잘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단계에 맞춰서 일괄 통보를 하지 않고
공종마다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 자재 승인이 다 승인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공종마다 한 3개 공종, 5개 공종 묶어서 통보를 했는데 그게 10단계에 걸쳐서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현장에서 벌써 이 공종별로 한 10번 정도 예. 벌써 시공사에 검증 지침을 통보하신 거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저도 처음에 이제 초기에 표준안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통보를 하니까 네. 나중에는 안 맞아요. 예, 금주제가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네. 그때마다 이제 그 수정해가지고 네, 수정해야 돼요. 이 공문으로 통보는 안 하고 네. 그냥 체크리스트 메일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고 바꿔서 이렇게 이걸로 했던 해달라고.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사실은 있는데. 이게 이 금측 업무 지침 같은 게 네. 공문으로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럼요. 네. 그걸 해야지 네. 어떤 뭐 시공사와 어떤 약속이니까 신뢰. 이걸로 그죠? 네, 거기에 하겠다. 딱 정리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리 업무에서 보면 이제 금측이 거의 대부분이죠. 시공 확인, 검측이 네. 하루 일과 중에 거의 한 80%를 차지한다면 보면 됩니다. 예. 그만큼 금측 이 체크리스트 만드는 게 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금측할 때 네. 중점 관리 항목 이런 걸 선정해야 되잖아요. 선정해야죠. 그 부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점검기관에 나왔을 때 중점 관리 대상을 정해서 매월 대상 정리를 하고 있는지 그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게 체크 항목이거든요. 그걸 안 하면 벌점을 맞습니다. 아, 벌점. 예, 벌점 참 무섭죠. 벌점 맞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그 중점 품질 관리 대상 및 관리 지침을 시공사한테 통보를 해서 그 내용에는 이제 감년무 세부 기준이 근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 기준, 그 다음에 현장에마다 이제 품질 관리 계획서 및 자재 품질 시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럼 그 품질 관리 계획서 안에 그 중점 품질 관리 대상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항목이. 그게 이제 관련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근거는 있고, 이제 공종은 26개 공종인데 모든 게 다 중점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하자. 그럼 현장은 어떤 걸 정하셨어요? 그 하자를 줄이기 위한 그러니까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그걸 보수하고 보강하는데 많은 경비와 그 많은 노력이 소요될 수 있는 공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 현장에서 한 11가지 정도를 정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한번 그걸 설명드려 보면 파일 공사 중요하죠.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지정 공사 중에서도 입회 공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그 다음에 철근 가공 및 조립, 그 다음에 콘크리트, 여기 이제 타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방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재진 댐퍼가 있거든요. 그 부분, 그 다음에 방수 공사, 하자, 이 누수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단열, 외부 단열 공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시설 흙막이, 그 다음에 배관 공사, 그 다음에 배수 공사, 이렇게 해서 공종을 정해서 이걸 이제 별도의 지침을 통보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품질 담당 감리원, 우리 이제 두 분이 이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현장과 그 내용을 갖고 확인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어쨌든 그렇게 품질 관리 대상 공종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어요. 집중 관리했습니다. 그럼 이게 저기 어떤 뭐 우리가 저 금측 행위나 어떤 그 관리하는 행위 말고 행위 말고 별도로 어떤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뭐 어떤 걸 해야 되죠?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해서 그게 이제 공종별 중점 품질 방안 내용 중에 세부적으로 그 확인을 해서 기록하도록 돼 있거든요. 중점 관리 대상을 하고 또 금증 요청서에도 있고 금증 요청서에 이제 뭐 여기 중점 관리 꽝 기록해가지고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상부 쪽에 중점 품질 관리 대상 공종 하라고 해서 고무인 빨갛게 딱 찍어서 명판 찍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시공사에서 요청하도록 이게 돼 있는데 당 현장에서는 시공사에서 그런 성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고무인을 빡 파서 그 결과 통보할 때. 네, 통보해주면 이게 중요한 공정이다. 그럼 니들도 인식해라. 인식하면 또 맞죠. 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제 이제 중점 관리 공정은 이제 끝내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검측하다 보면 이 재검측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검측요. 현장에도 재검측 있나요? 제가 딱 한 번, 당 현장에서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시공사에 어쨌든 그런 이게 완벽한 시공이라는 게 없잖아요. 또 완벽한 시공이 있으면 또 감리가 또 별도 필요치 않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리는 그 시공사 한 작업에 대해서 요소 다 찾아가서 확인했을 때 거의 100%의 완성도가 나타내야 되는데 대부분 95%, 97%까지는 잘 해놓는데 그 3%, 2%도 아닌 3% 정도가 사실은 거의 그 미달합니다. 그 기준에.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관계를 시공사의 관계에서 재검측을 보내느냐 아니면 수시검측을 통해서 그냥 다시 적합이라고 통보를 해주느냐 그 감리 요령이긴 한데 재검측이 저는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감리자가 분기마다 분기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다 적합이면 그것도 사실 문제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대부분이 적합은 아니잖아요, 그죠? 적합은 아니죠. 계속 보완하면서 최종 적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최종 적합인 거죠. 그거를 감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걸 표를 낼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는 아니고요. 열심히 한 거를 근거를 한 번쯤은 재검측이라는 행위를 보내는 것도 시공사한테 경각심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 최근 콘크리트 공사 골조할 때 재검측을 몇 번 했는 것 같아요. 잘하셨네요. 어떤 거였습니까? 재검측 요소는? 이게 이제 그 배근을 이제 아예 이제 틀린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층이 바뀌면서 배근이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해야 되는데 아예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똑같이 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하고 이제 뭐 보강 부분, 보강 부분 꼭 놓치더라고요. 보강 부분이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놓치니까 그 뭐 한 번 두 번은 이제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이 보강됐는지 확인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래가지고 그죠? 재할 때는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우측에 빨간 걸로 재해서 보내야 됩니다. 거기 밑에 보면 밑에 항목에 재해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행위가 거기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다 잘했으니까 재적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어요. 이 재검측에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죠? 검측하는 감리원입니까? 아니면 총괄 감리원입니까? 담당 감리원이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담당 관리원이 이제 총괄 단장님한테 이제 보고 없이 그냥 재해가지고 이렇게 통보를 하면 끝나는 거다, 그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 사안에 따라서 뭐 이렇게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 저의 이제 그 방침은 그 담당 감리원의 역할 권한이 커야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 경험 위주의 검측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검측 항목에 그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검사 항목이. 그 기준을 벗어났을 때 재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사견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사견도 제하면 안 되겠죠.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고.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담당 감리원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근의 그 피복 두께 확보, 그다음에 청소 상태 불량 그런 부분 때문에 재검증을 많이 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구조체만큼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구조체만큼은. 근데 마감 공사에서는 재검측 행위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구조체 공사는 시일이 급하잖아요. 먹매김,
철근백은 거푸집, 콘크리트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그걸 안 하면 다음 단계를 못 하기 때문에 감리의 고난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역량이. 그때 시공사도 다 잘 협조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 좀 이렇게 재검칙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감리의 요령이다. 고난이고 책임이고 그렇습니다. 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이 금칙 업무에서 네. 이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예, 많은 공정 중에 파일 공사부터 나중에 그 마루 공사까지 많은 공정이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의 시공사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 검칙 체크리스트에 명확한 시공관리 기준을 정해서 진행하는 그 단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때 항목별 내용을 적고서 또 그냥 일방 통보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감리원들 실제 검측을 하는 담당 감리원이 그걸 내부 회람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을 시공사한테 통보를 하고 그 내용을 시공사가 받았을 때 터무니없이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회신의 적정 우리 기준에 맞는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진행하는 그 단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단계마다 또 이제 그 최소한의 감리원이 그 숙지돼야 할 마감공사의 최종적인 항목 리스트가 있거든요. 네. 네네네. 예. 아, 이거죠, 이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게 현장에서 우리 담당 감리원이 많으신데 제가 뒤에 띄워드릴게요. 예, 띄워주십시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공정별로 최소한의 그 기준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미장공사 같은 경우에 예전에 초재벌 뭐 이렇게 3단계 발행 공법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이벌 발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초벌과 정벌. 없는 공법에 대해서 옛날 거를 자꾸 생각해서 왜 3단계 미장공사를 안 하냐고 하면 모르는 감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바뀌어져 있는 시방서인데 그걸 숙지를 못했다는 것도 표현을 낼 수 있으니까 창피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게 요점 정리를 해서 감리원들한테 숙지하게끔 해주면 감리원이 또 유상도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불어서 현장의 시공관리 검칙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금측 이제 체크리스트 이 부분은 네. 어떤 뭐 시공사와 네. 이 감리단 간에 네. 이렇게 시공이나 품질 관리하겠다. 하겠다. 약속이다. 그죠? 약속이죠. 약속이니까 네. 저희 감리단에서 이 명확한 시공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그리고 여러 분 감리원이 계신데 네. 이 감리원별로 다 일관되게 이 금측 체크리스트에 맞게 숙지하고 그 금측을 해주시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네, 오늘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 네. 별 말씀이요. 감사합니다.